지난 6일 원주의 ATM 기기에서 현금을 꺼내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업체 전 직원으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플라이 강원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달 중 최종 인수기업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저가 항공사가 다음 달 양양 제주 노선 운항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나섭니다.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할 계획인데 춘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증 외상 환자 이송 건수가 전체의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원주의 한 사설 경비업체에 침입해 직원을 제압하고 마스터키가 든 차량을 탈취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해당 경비업체의 전 직원이었는데요. 경찰은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휴일 새벽 시간 원주의 한 농협 지점 사무실입니다. 후드티 모자를 쓴 남성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기 뒤편 사무실로 들어간 남성은 마스터키로 순식간에 기기까지 열었습니다. ATM기 안에 있던 현금 다발을 메고 온 가방에 옮겨 담는 데 걸린 시간은 4분 남짓. 범행을 마친 남성은 증거를 감추기 위해 소화기를 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52분쯤 원주시 학성동의 한 경비업체에 침입해 직원 1명을 공격해 제압한 뒤 마스터키가 든 업체 차량을 빼앗고 농협 입출금기에서 돈을 꺼내 달아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탈취한 차량과 마스터키를 가지고 현금 입출금기를 찾아 1,900만 원을 챙긴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밤 10시 44분쯤 무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사건 발생 20시간여 만입니다. 강릉에 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강릉에서 다시 원주로 또 넘어왔습니다. 밤에 다시 원주 IC로 진입하는 걸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추적 수사를 해서 거주지 거의 도착했을 쯤에 거기서 A씨는 경비업체 순찰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미리 침입해 숨어 있다 순찰을 돌고 온 직원을 제압해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차량 탈취부터 은행 ATM기 보안 해제까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체를 포함해 여러 경비 보안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금융기관 입출금기 근처를 배회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도 그 범죄 사실을 바로 현장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채무 압박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 최종 인수 예정자를 결정해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이와 별개로 국내 저가 항공사가 다음 달 목표로 양양 제주 노선 운항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국제선 탑승 창구에 불이 모두 꺼졌고 정막이 흐릅니다. 승객으로 북적여야 할 공항 로비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플라이강원이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인 양양국제공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 한 저가 항공사가 양양 제주 노선 취항을 검토하면서 이곳 양양국제공항도 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달 말 국내 기업 2곳의 계약서를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계약 조건을 밝히고 다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이른바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입니다. 매각 공고는 오는 13일로 일주일간의 인수제안서 접수 23일쯤 최종 인수 예정자가 결정되면 투자 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스토킹호스가 제시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제안을 스토킹호스가 받아들이면 스토킹호스가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낙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계약 마무리가 5월 말일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플라이강원 매각은 다음 달 초 법원에 기업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승인받고 채권단 등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올해 안에 재운항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년가량 운항이 중단되면서 안전운항 증명을 새로 받고 항공기를 재도입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와 별개로 국내 정기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국내 대형 저가항공사가 다음 달 목표로 양양 제주노선 취항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은 못 드리지만 주 4회 정도는 생각한다. 그래 목표로 가고 있다.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국내 여행사들이 7월에 몽골, 9월에는 중국 장각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 국제선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유령공항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지난해 2차례 공개경쟁 입찰에 모두 실패했던 플라이강원이 다시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증 외상 환자 이송 건수가 566회로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환자 이송 건수는 14.5%로 비슷했고 심정지 환자 이송은 6%로 나타났습니다. 닥터헬기 출동 지역인 강원 전역과 경기 충청 일부 가운데 가장 출동이 많은 곳은 영월, 정선, 평창 순이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 닥터헬기는 지난 2013년 7월 첫 운항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2,382회 출동했습니다. 강릉시청 컬링팀이 제2회 의성군수배 전국 컬링대회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강릉시청 컬링팀은 지난달 29일부터 경북 의성 컬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4인조 클래식 일반 부문 결승전에서 춘천시청과 접전 끝에 9대5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초대 대회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우승입니다. 강릉시청 컬링팀은 다음 달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춘천시가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춘천 내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입니다.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특별법 개정안을 활용해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정 요청권이 들어가서 연구개발 특구는 첨단과학 연구 지원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전국에는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해 5곳이 운영 중인데 매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특구 입주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강원도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청 계획에 따라 춘천시도 기본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초, 원천, 차세대 기술의 연구 역량 강화와 함께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해 나가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연구 인력을 육성해 지역 주력 사업인 바이오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와 한림대가 주도해 연구개발 특구를 이끌어 나가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인프라를 연계해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정밀의료 산업 중심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기업 혁신파크 사업과 데이터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특구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다음 달까지 구상안을 구체화한 뒤 강원도와 과기부에 특구 조성 전략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메디팜 2024 전시회에 강원 공동관을 조성합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의료부문 전시회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추진하는 강원 의료기기 기업 지원 사업에 강원 공동관 운영이 포함돼 리스템 등 도내 의료기기 기업 6개사가 참여합니다. 김광수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진입시켜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을 편성하자 정치권과 교원단체 등이 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과 강원교육연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자칠판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급, 유치원 등의 전자칠판 2천여 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안에 예산 151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하는 강릉 남대천 월화교 분수조명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월화교 분수조명이 평일 주간 2회, 야간 1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주간 2회, 야간 2회 분수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분수와 음악, 조명이 모두 가동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월화교 분수조명은 다리 양쪽에 분수 116개와 빔 프로젝터 6대, 조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어린이날 연휴 동안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200여 명이 참여해 튜브를 타고 잔디를 내려오는 스키점프 스피드 체험과 미니 스키점프 체험 등이 진행됐는데요. 평창기념재단은 이번 체험 행사에 이어 오는 여름에도 같은 행사를 마련해 호응이 높으면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8일부터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군은 지난 3월부터 어르신 복지 교통카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어르신 복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매월 시내버스 편도 20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시 마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진료비와 미용비, 보험 가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유기동물보호소 내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으로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급식실과 식당, 탁구장, 천체 관측실, 체육관 등 도내 초중고교 12곳의 부속시설인데요. 도교육청은 피난 소방 설비 관리 상태와 건물 주변 인화성 물질 보관 여부, 피난로 주변 장애물 적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물 안팎 균열과 옹벽, 급경사지 상태도 살필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29일까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홍보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점검 사항은 동물 등록, 목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인데요. 이번 홍보 단속은 18개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